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서 새벽입니다만은 이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여러분들이 이 핵 문제를 이해를 하시는데 매우 혼란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 지금 세 사람,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세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된다. 김정은이가 매우 성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와 문재인 두 사람이 김정은 칭찬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가능하다 하는데 요 세 사람을 빼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이야기와 그 실무 책임자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볼턴 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CIA 부장, 헤일리 유엔 대사,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트럼프가 평양에 가서 만나라고 하면 쫓아가서 만나고 그렇게 하니까 폼페이오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은 폼페이오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정권 교체를 해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다. CIA 부장 때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니까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미국 언론도 종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들어서서 북한 핵 문제를 하나의 쇼, 그리고 드라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극, 아니 마술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거짓말을 가장 적게 한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입니다. 아니 김정은은 원래 들어서는 핵 문제에 관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은이 입에서 언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둘 다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면서도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한 활동은 골든 창이라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은 북한의 가장 유능한 대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돼지의 입술에다가 아주 밝은 립스틱을 발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돼지는 김정은이겠죠. 김정은이는 립스틱을 발라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김정은이는 뭐라고 했느냐?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사항이 바로 이 김정은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핵무장국가가 되었다. 이것이 혁명의 보급이다. 후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보장이다. 혁명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핵무기를 혁명의 복음이라고 한 사람이 핵무기를 내려놓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래식 군사력은 고철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무엇이 귀엽다고 핵무기 버린 김정은을 도와주겠습니까? 핵무기 버린 김정은은 독을 버린 코브라와 같습니다. 지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의 제일
초점 하나는 북한이 과연 핵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북한은 핵무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버릴 수 없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 수 없는 체제다. 비핵화 불가능 체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없는 체제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면은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존재는 한국을 공산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 세상,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치적 무기고 하나는 전략적 무기니까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은 우리보다 50배나 잘 살지만은 대한민국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버리면은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당장 북한 사람들이 핵무기를 버리면은 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핵무기를 버렸으니까 이제 적화 통일도 버린 거 아니냐.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들고 일어날 겁니다. 핵무기를 버리면 체제 유지가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따라서 두 번째 관점입니다. 통일용입니다. 통일용. 적화 통일용입니다. 적화 통일은 북한 농당 정권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다 쇼입니다. 마술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 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트럼프 퍼스트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재인 정권 못지않게 아니 때로는 훨씬 고단수의 거짓말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직업적 프로페셔널 라이어라고 합니다. 직업적 거짓말쟁이입니다. 직업적 거짓말쟁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취임한 이후에 거짓말을 5,000건 이상 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8건씩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계산이 매일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더 큰 거짓말을 해가지고 앞에 한 거짓말을 덮어버립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약속했다. 거짓말입니다. 싱가포르 합의 어디에, 북한의 비핵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정도 되어 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트럼프가 약속을 하고, 가장 큰 거짓말은 이 3자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거짓말은 트럼프가 6월 14일에 한 트위터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 위협 없어졌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라고 한 거짓말. 요새 또 거짓말이 어떻게 또 바뀌고 있느냐? 핵 문제에 시간 둘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안으로 핵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임기 중에 해야 되겠다. 라던 목소리가 갑자기 시간을 두지 않겠다고 되어버렸으니까 김정은이는 이제 느긋하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트럼프가 시간이라는 선물을 김정은에게 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정책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시간을 가진 사람이 되고 있어요. 왜냐? 김정은이 임기가 없습니다. 문재인도 트럼프도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없는 사람은 임기 내에 뭘 하겠다고 서둘러 대는 사람을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어요. 김정은은 기다릴 수가 있지만 문재인, 트럼프는 기다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는 그래도 양면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 칭찬을 아름답게 합니다.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 편지가 내 아름답다는 말 처음 들었는데 김정은을 상대로 아름답다고 하면 됩니까? 김정은이가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북한 동포도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흠상궂은 표정으로 계속 지금 헤일리, 볼턴, 폼페오, 마티스가 하는 이야기가 합창을 하듯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 비핵화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굿캅이고 이 밑에 사람들은 배캅 역할을 하는 거죠. 형사가 어떤 범죄자를 신문할 때는 심리전을 쓸 때 한 사람은 아주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겁나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범죄자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자백을 받아내는 그 수법인데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미 한반국경지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미끼를 무는 바람에 트럼프는 자신이 미끼를 물게 되고 낚시꾼 역할을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뒷구멍이 이미 크게 나고 말았습니다. 자, 문제는 트럼프가 유턴할 거냐 안 할 겁니다. 만약 김정은과의 회담을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하면은 아마 트럼프가 많이 양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간선거 이후에 하면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만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 하면은 무슨 트럼프는 위기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벌려놓은 거짓말과 스캔들로 해서 탄핵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선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을 만나서 뭐 득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겨도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김정은 카드는 써먹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중간선거 이후에 이루어지면은 트럼프는 두 번째 실수는 면하고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간선거 전에 하면은 아마 종전선언 하겠죠. 종전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뭐 별것 아니다. 나중에 북한이 약속 안 지키면 미국이 취소하면 그만 아니냐. 아니 세상에 국가 지도자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그런 겁니까? 더구나 종전이라는 것은 한국전을 끝낸다는 선언인데 한국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국군포로 6만 명을 그냥 두고 납북자 20만 명을 두고 종전선언이 됩니까? 한국전의 결산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김일성이가 남침했다는 사과를 김정은이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 끝낼 때는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는 것은 반드시 일으킨 자로부터 자백을 받아야죠. 그런 것도 안 무시하고 김정은 이상으로 종전선언 하자 하면서 종전선언 별것 아니자 한다면은 행동에서 말이 안 돼.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것처럼 말하면서 종전선언 별것 아니다. 그 말은 종전선언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깨기 위한 그게 함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함정이. 법률적으로는 종전선언은 무슨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선전선동입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을 이용할 줄 알아요. 특히 문재인 정권을 이 선전의 도우미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전, 선동, 언론 이런 게 합쳐지면 여론이 형성됩니다. 여론에 정치인은 약합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자가 벌리는 이런 마술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이 될 겁니다. 한국 국민이 되고 한국 국군이 될 겁니다. 국군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끝에 결산을 할 때는 손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정은은 손해볼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지만은 유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은 힘이 있어요. 미국은 힘이 있고 트럼프가 하나 잘하는 게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을 지금 코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핵 문제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든지 이번 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유턴 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1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김정은을 잡아 죽일 것처럼 라켓맨이라 하면서 김정은은 지금 자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핵미사일 발사 단추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갖고 있다. 더구나 이건 잘 가동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연두교수 설명할 때는 탈북자를 불러 와가지고 목발 집은 한국 탈북자를 불러 와가지고 거기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던져버렸습니다.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접근할 때 꼭 같이 가야 할 문제입니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분리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는 탈북자를 쇼에 써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불가능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김정은과 3번 만나서 한 약속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공산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사 합의서는 재래식 군사력 부분까지 특히 수도권을 완전히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육해공으로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더구나 자기 영공 위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 공군이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을 수도권 근방에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하늘의 방패를 걷어치워버렸습니다. 이런 안보 해체 내지 안보 자해 행위를 하더라도 지금 한국의 언론이 박수를 보내니까 국민들도 잘한다는 여론이 벌써 한 60% 됩니다. 국정 지지율이 10%도 올랐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몸으로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몸으로 서해 NLL에서 평화수역이니 뭐니 이런 걸 완충지역이라는 근사한 말로 만들어 놓으면은 북한 함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도권에 더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선으로 위장을 할 겁니다. 북한에는 어선과 군함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영종도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그 밑으로 북한 배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북한 배가 지대공 미사일 갖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영종도 공항 이용합니까? 등등. 문재인 대통령은 핵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걸었는데 여기서 삐끗하면은 경제는 원래부터 안 되는 거고 또 국민들이 다시 맨정신을 갖게 되면은 또 임기 말에 후반기에 그렇게 될 때 아마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사람이 없는 게
김정은이고 유턴할 수 있는 게 트럼프고 유턴이 불가능한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 삼자간이 벌리는 이 비핵화 사기극, 비핵화 마술, 비핵화 드라마의 끝장이 어딘지 제가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프랑스 사람이라면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겠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수도권에 특히 수도권에 사는 2,500만 주민들이 이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북핵쇼에 의해서 더 안전하게 될지 더 위험하게 될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인들 중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 장성을 지냈던 사람들, 성우회, 제양군인회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육사 동창회, 해사 동창회, 공사 동창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한민국 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한 위대한 조직입니다. 근데 거기서 온갖 특권을 누렸던 장성들이 옷을 벗고 국방이 이렇게 되는데도 몇 사람 빼고는 침묵하고 있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에 먹힌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배고픈 월명군이 배부른 월남군을 먹어치웠지 않습니까? 배부른 송나라가 배고픈 여진족, 거란족, 몽고족에게 차례로 당한 그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 같다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예비역 장성들의 처신입니다. 단 여기서 요새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말로서 싸우고 있는 신원식 전 합참차장, 송대성 전 기무사 참모장, 그리고 한철룡 전 대북정보부대 부대장 같은 그런 세 사람 이름은 빼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훌륭한 분들 많으십니다. 제 머리에 그 세 사람 이름은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